안녕하십니까. 춘추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 오늘 단답형은요, 전기기사 단답형입니다. 네, 전기기사 단답형 64번째 변압기 효율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은 굉장히 변압기에서 우리 전기기사 전체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알아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시고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변압기 효율 하면은 효율은 어떻게 구하죠, 보통? 들어간 것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력에다가 예를 들어서 석탄을 이만큼 넣었으면 여기에 에너지가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적게 나오더라. 그게 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입력한 거에 대비 나온 출력이 어느 정도냐? 요게 바로 효율이라는 거죠. 근데 변압기의 효율을 봤더니, 효율이 전격 출력만큼이구나. 라는 거는 알겠어요. 출력이니까. 그럼 입력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전격 출력에다가 중간에 생긴 손실을 더하면 그게 입력이겠네. 왜냐면 그만큼 깎여서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넣었더니 이 주머니 안에다가 이만큼을 넣었더니 요만큼을 깎여 나왔어요. 그러면 깎인 만큼이 여기서 손실된 거잖아요. 그죠? 그 손실을 더해주면 이거에다가 이 손실을 더해주면 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입력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격 출력에다가 두 개를 더합니다. 뭘 더하냐면 손실을 더하는데 철손을 더하고 동손을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철손이 그럼 뭐지? 어떻게 동선 어떻게 구해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 가장 적절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철손을 구하고 동선을 구해서 전격 출력을 이렇게 해서 쓴다. 이래도 맞지만 철손을 어떻게 구하는지 뭐 조금 더 자세하면 철손은 무부하 손을 구하고 요거는 단락 손실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니까 철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철순 먼저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철심을 놓고 이렇게 변압기를 만들어서 놔뒀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오픈된 상태로, 그래서 부하가 없더라서 무부하 시험이죠. 무부하로 놓고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 전압이 점점 올려서 전격 전압이 될 때까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몇이죠? 제로죠. 전류가 제로라는 건 이쪽도 전류는 안 흘러야 정상인 거잖아요. 이쪽도. 그죠? 근데 전격 전압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전류가 흘러. 아주 미세하지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자속이 발생이 돼서 일로 왔는데 여기가 안 흐르네? 다시 돌아가는데 뭐지? 약간 뭐가 빠지네. 전류가 약간 흐르고 있네. 예. 그러면은 얘는 이쪽이 안 흘렀으니까 이 철심에서 흐르는 손실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철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부하에 전격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흐르더라는 거죠. 아주 미세하지만 흐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철이 먹는 손실이란 철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러면 동손은 어떻게 구해? 철은 철에서 흐르니까 철손이에요. 동은 구리에서 흐르니까 동손입니다. 구리동자 써서. 자, 죄송합니다. 네, 철심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단락을 시켜버려요. 쇼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락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는 R 또는 임피던스로 해야겠네요. 교류니까. 임피던스가 제로로 봐야 되잖아요. 저희 거의 없는 거잖아요. 자, 제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아예 없다. 제로라고 하지 않고. 네, 거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네,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냥 전격 전압 확 했다가는 네, 엄청난 홍수가 여기 흐르면서 얘는 타버리죠. 소손이 돼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얘를 빵으로 놓고 전압을 빵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서서히 올려야 돼요. 서서히 올리면서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야죠. 자, 위에서는 전격 전압이 흘렀죠. 여기서는 전격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전격 전류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갔다 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속이 생기고 자속이 생기면 여기서 요 건선수 비례해 가지고 여기까지 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제로인 걸로 인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전류의 흐름에 있어서 쫙 돌아왔을 때 전압의 손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약간 뭔가 손실이 날아가네요. 이렇게 돌아오면 이상하네. 그건 누가 썼을까요? 네. 이번에 이 구리가 썼겠죠. 구리에서 있는 그 저항 성분이 얘들을 손실로 만든 거죠. 열로 발생시키면서. 그래서 이거를 구리에서 얘네가 잡아먹구나. 그래서 동손이라고 합니다. 동손. 자, 여기서 진짜 주의할 거는 이거 0으로 놨냐 안 놨냐를 꼭 묻는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로로 놨는지 그게 순서에서 절차 순서에서 요거 제로로 놨느냐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철순과 종손이 나오는데 여기 손실은 결국 뭐예요? 손실은 전력이죠. 그러니까 P죠. 그러니까 IV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철순과 동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효율은 전격 출력,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나오는 그 출력하고, 출력하고, 거기다가 철손하고, 거기다가 동손을 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나타내면은 뭔가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죠. 자, 우리가 변압기를 늘 전격으로 쓰진 않죠. 그죠? 풀로 돌리진 않잖아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떻게 매번 전격 꽉 채워서 가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쓰느냐, 이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쓰느냐에 따라 이 계산 방법이 좀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전격이 다 나오지 않게 되면 부하가 100%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80%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그거를 뭐 n분의 1 부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n분의 1이 만약에 뭐 계산을 했을 때 80%면 0.8 될 거고, 그죠? 뭐 70%면 0.7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데 이게 여기 곱해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하가 n분의 1 부하. 그러니까 전격이 아닌 그거보다 낮을 때죠. 자, 요럴 때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여기에 곱하기가 붙는데 n분의 1 당연하겠죠? 전류가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네. 여기도 그만큼 줄어든 게 붙을 겁니다. 이렇게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하가 준다고 해서 철순이 변할까요? 부하가 준다고 해서? 무부하 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부하기 때문에 부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하를 줄이든 부하가 전격 부하가 다 들어오든 얘는 언제나 철순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얘는 변환이 없어요. 자,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동손 사이에는. 동손을 조금 옆으로 치워야겠다. 얘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 동손을 좀 옆으로 당길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동손에는 자, 동손은 우리 I 제곱 R로 들어가죠. 근데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게 전류에 관계되니까 제곱분의 1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렇게 들어가죠. 제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이면 여기는 0.7을 곱하고 여기도 0.7을 곱하고 이게 70%죠. 전격에. 여기는 요거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0.49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곱해지는 게 효율의 차이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했을 때? 전격이 100%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네. 그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나오죠? 네, 시간도 나오죠, 시간. 자, 이거를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아까는 부하가 얼마나 흐르냐였고 이번에는 시간으로 봅니다. 자, 요거를 이 변압기를 5시간만 돌린대요. 5시간. 그러면 출력은 5시간이 나오겠네요. 그죠? 요 출력도 5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동선도 5시간만 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5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철수는 얘가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변압기 안 돌린다고 해서 안 나오나요? 아니죠. 얘는 언제나 나오죠. 그죠? 언제나 나오는 게 24시간 나와요. 시간으로 보니까. 이거 5시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24를 곱해 줍니다. 정확하게 쓸게요. 네, 24를 곱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시간별에 대한 변압기의 출력이 됩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 이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되고 철손과 동손을 더해 줌으로써 입력을 구한다는 거. 요 내용과 철손은 무부하 시험으로 그리고 동손은 단락 시험으로 어때? 철손의 무부하 시험으로 얻을 때에는 전격 전압을 가해서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을 구하는 거죠. 전력 P를 구하는 거죠. 자, 동손일 때에는 전격 전류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거기서 들어가는 손실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동손과 철손과 동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부하를 얼마로 거느냐 시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변수를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변압기에 대한 효율이 정확하게 여러분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생각을 하시고 시험 보실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숙지를 해 놓으셔야 이걸 갖고 말을 쓰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몇 번 들어서라도 이해 안 가시면 몇 번 들어서라도 꼭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아시죠? 댓글에다가 꼭 하트 정도라도 좀 남깁시다. 네, 진짜 글 쓸 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진짜 감사합니다만 써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네. 정적이면 하트라도 좀 남겨주세요. 얼마 좋습니까? 네. 늘 남겨주시는 분만 남겨주신다는 거. 막 2개씩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자, 여러분도 어쨌든 네,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